평상시의 흐름을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그림 배웠었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적도. 자, 이렇게 세 개씩 나눠서 자, 요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맞죠? 네,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환 두 개, 반시계 방향으로 두 개 이렇게 그렸던 거 다 기억나? 네, 자, 이렇게 흐르는 게 북적도 해류, 이게 적도 반류 이렇게 나왔던 거지. 네, 선생님은 요 흐름을 요거를 육면체로 그릴 거거든. 자, 그게 무슨 그림인지 이제 한번 봐봐. 평상시에는 자, 요렇게 그 흐름이 자, 육면체로 그려놓고 자, 여기에 요 바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0도고 이게 30도야. 네. 요 이 바람이 뭐야 이름이? 동무역풍이요. 그렇지. 북동무역풍이야. 이게 자, 요게 적당하게 불어요. 요거를 좀 다시 길이를 잘 봐야 돼. 이게 적당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흐르는 해류도 적당해. 이게 북적도 해류야. 자, 요것도 적당해요. 이게 적도 반류야. 알겠니? 네, 자,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대기는 이렇게 이동을 해요. 대기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해.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풍이냐면 동풍이야. 동풍. 그치? 네, 자, 그리고 요 대기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요. 워커 순환. 그 다음에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구름이 생기지. 네, 여기서 비가 와. 그런데 자, 이걸 잘 봐봐. 이제 평상시에 왼쪽이 서태평양이에요. 자, 서태평양에 어떤 섬이 있냐면 다윈섬이 있어. 다윈섬.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태평양이야. 자, 동태평양에는 타히티 섬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지점을 기본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거기 보면은, 자, 서태평양에서는 고온 저기압이 형성돼. 자, 고온 저기압이다. 그러면 상승기류가 발생하죠. 네,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여기에서는 적당한 비가 내리는 거야. 평상시에는. 근데 동태평양은 어떻게 되냐면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자, 그 다음에 이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자, 구름이 안 생긴다 그랬지? 네,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당한 용승이 일어나요. 적당한 용승. 용승 지난 시간에 배웠어. 용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용승이야. 적당하게 일어나. 자,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린 게 찬물이란 말이야. 네, 그 위에는 따뜻한 물이에요. 자,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돼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동쪽이 건조기후가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그럴 때, 자, 동쪽과 서쪽에 해수면을 그려볼 테니까 봐봐. 해수면은, 자, 서쪽이 동쪽보다 높아요. 이렇게 돼.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야. 자, 이게 수위야, 수위. 해수면의 높이. 이게 평상시야. 알겠니? 네. 자, 이거를 조금 작게 그리자. 자, 요게 지금 현재 동쪽과 서쪽에서의 물의 높이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엘니뇨를 배울 거야. 엘니뇨. 자,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이에요. 이상 고온 현상. 자, 이상 고온이 어느 쪽이 이상 고온이란 얘기일까? 동쪽과 서쪽 따질 때 엘니뇨는 있지. 동태평양 기준이야. 동태평양.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봐. 자, 이렇게 정육면체 역시 해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보자. 요게 약화야, 약화. 자, 약화라는 말은 북동 무역풍이 약화됐다, 무역풍이 약화됐다 이런 뜻이겠지. 네. 그러면은 이 흐름이 약화가 돼요. 이게 약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게 상대적으로 강화가 돼. 그리고 해수의 흐름은 이렇게 되고 대기는 거꾸로 흘러요. 이렇게. 동쪽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지. 네. 그래서 동쪽에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비가 오게 돼. 자, 이게 서풍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네. 그러면은 엘니뇨야. 그래서 요것도 그려보자.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서태평양에서는 자,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요. 평상시보다 이런 얘기야. 평상시보다.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자,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요. 그리고 자, 산불 등의 화재가 발생하기 쉬워. 매우 건조한 기후가 돼버린단 말이야.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 형성돼요. 자, 고온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해.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구름이 막 발생하겠지.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비가 안 와야 할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 그래서 자, 홍수가 난다든지 그리고 자,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장마가 진다든지 장마 등의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어장이 파괴가 돼요. 찬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있지 용승이 약화가 되거든. 용승이 약화. 자, 용승 약화로 어장이 파괴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도 봐봐. 요게 올라오지 못해요. 약화가 돼, 약화. 그래서 여기에 봐봐. 뜨거운 물이 훨씬 두껍지. 여기는 요만큼이었는데. 그치?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서방향에 역시 수위를 그려줄 거예요. 자, 수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도,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돼. 자, 동쪽과 서쪽의 높이 차이가 적어졌지? 네. 물의 높이 왼쪽보다 더 적어졌잖아. 이해돼요? 네. 요게 바로 엘니뇨 현상이에요. 근데, 자, 라니냐.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이에요. 어디 기준이라고? 음, 동태평양.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그림도 잘 봐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육면체를 똑같이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돼. 이게 굉장히 강화가 돼, 강화. 자, 강화되면서 이 흐름이 강화가 돼. 그런데 반대로 요 흐름이 약화가 돼. 그리고 대기는 여기에서 상승해서 평상시처럼 대기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동풍이지요. 동풍이 강해져. 그리고 여기에 구름 두 개를 그리면 돼요. 자, 여기에 구름을 두 개 그려놓고 그래서 서쪽에서 굉장히 강한 이 뭐야 비가 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야. 자, 그러면 자, 요것도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평상시보다 더 고온 저기압이야. 더 고온 저기압. 그래서 더 강한 상승 기류. 평상시보다야. 그래서 더 강한 비가 내려. 더 강한 비. 그러다 보니까 홍수. 그 다음에 또 장마 등의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더 저온 고기압이야. 평상시보다. 그래서 더 강한 하강기류가 발생하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승이 강화가 돼요. 용승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파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냉해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이제 용승이 이렇게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용승 강화가 돼요. 그러면 천물이 거의 표면까지 올라오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동서방향에 수 위를 그려보면은 물의 높이야. 자, 이렇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돼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 차이가 더 심해. 서쪽과 동쪽이. 알겠니? 네. 자, 엘리노와 라니냐는 이 그림으로 외우면은 굉장히 더 쉽게 외울 수 있어. 됐죠? 네. 자, 요 그림 어때? 다 그렸니?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설명할 게 뭐뭐가 있는지 한번 배워볼 거야. 자, 거기에 워커순환이라는 말이 있죠. 네. 워커순환은 아까 뭐라 그랬느냐면 대기순환을 워커순환이라 그랬어. 이게 뭐냐면 동서방향의 커다란 대기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방향의 커다란 대기순환. 이거를 워커순환이라고 불러. 그래서 평상시에서는 동풍이 불고 엘니뇨 때는 서풍이 강해지고 라니냐 때는 동풍이 평상시보다 더 강해져요. 자, 그리고 남방진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남방진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배워야 돼. 자, 동서방향의 기압의 변화가 생기지. 네. 자, 한 번은 서쪽이 저기압이다가 한 번은 또 동쪽이 저기압이다가 또다시 서쪽이 저기압이다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동서방향의 기압의 분포가 반대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이야.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을 우리는 남방진동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남방진동 지수라는 게 있어요. 남방진동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거기 보면
타히티 섬.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어? 타히티 섬 기압. 이게 동태평양이죠? 음, 거기에서 다윈 섬의 기압을 뺀 거예요. 이게 서태평양에 있어. 자, 요걸 뺀 것을 남방진동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남방진동 지수가 아까 그림 3개 봐봐.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의 서쪽, 동쪽, 서쪽, 동쪽, 서쪽, 동쪽에서 서쪽이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여기는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더 저기압, 더 고기압 이렇게 써줬지? 네, 그래. 그러면 자, 이 동쪽에 타히티 섬이 있는 거야. 타히티 섬의 저기압에서 서쪽에 고기압을 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 그렇지. 마이너스면 뭐가 되겠어? 엘니뇨? 그렇지. 엘니뇨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플러스가 되면 라니냐가 되는 거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마이너스면 엘니뇨예요. 이게 남방진동 지수로 엘니뇨 라니냐를 따지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3개 그림 이렇게 써줬던 거 요거를 제대로 기억을 하면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기억이 금방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태평양. 자, 수온 편차. 자, 수온 편차는 뭐냐면 관측 수온에서 평상시 수온을 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동태평양이라 그랬잖아. 동태평양. 자, 관측 수온에서 평상시 수온을 뺐다. 그러면 플러스면 어때? 자, 관측 수온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은 거지? 네, 엘니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라니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동태평양의 수위 편차. 물의 높이 편차예요. 이것도 관측 수위에서 평상시 수위를 뺀 거야. 자, 아까 요거는 3개 그림 이렇게 그렸던 거 있잖아. 자, 봐봐.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 잘 봐. 이게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평상시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린 게 엘니뇨고 여기서 이렇게 그린 게 라니냐였잖아. 네, 그치? 동태평양에 자, 요 수위에서 요 수위를 빼면 높은 데서 낮은 거 빼니까 플러스지. 네, 플러스일 때는 엘니뇨야. 근데 라니냐는 요 수위에서 요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봐. 요 높이에서 요 높이 빼니까 마이너스지. 네, 마이너스가 라니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거 이해 잘해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해. 네. 그 음,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자, 동태평양의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평상시보다 자, 뭐가 강해지면 서풍이 강하면 뭐야? 어?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하면 뭐가 되겠니? 엘니뇨요. 동태평양이야, 동태평양. 엘니뇨 맞아요? 네, 엘니뇨예요. 그 다음에 동풍이 강하면 라니냐가 되지.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자, 평상시에 동풍이 부는데 그 평상시 동풍이 서풍으로 바뀌면 엘니뇨야. 근데 더 강한 동풍이 불면
라니냐야. 이해됐죠? 네.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만 배우자. 엘니뇨 남방진동. 이 말은 뭐냐면, 자, 엘니뇨 라니냐는 엘니뇨 라니냐는 해수 수온 관계죠. 해수면 온도 변화죠. 네. 왜냐면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 동태평양이.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이잖아. 그치? 네. 그런데 남방 진동은 대기 순환이라고 했죠. 대기 기압 분포의 변화예요. 맞냐? 네. 자, 변화인데 이게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야.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해수의 수온의 변화와 대기 순환의 변화는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더라. 이게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불러. 자, 영어로는 엔소라고도 불러요. 엔소라고도 부른다. 자, 엔소가 뭐냐면 ENSO라고 불러요. ENSO.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야. 됐니? 네. 그러면 요게 바로 엘니뇨 라니냐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요건 끝났어. 그 뒷장에 한번 넘겨봐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을 배울 거예요. 됐니? 자, 지구 기후변화 원인 중에 천문학적 요인을 배울 거야. 지구 기후변화 원인. 그 중에서 천문학적 원인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천문학적 원인. 자, 이 천문학적 원인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지구 외적 원인이라고도 불러요. 자, 지구 외적 원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이 세 가지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첫 번째 뭐냐면 세차 운동이에요. 자, 세차 운동. 자, 세차 운동은 뭐냐면 약 2만 6천 년 주기로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어요. 자,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면 있지 계절 변화가 생겨버려. 우리나라 여름이 겨울로 변하고 겨울이 여름으로 변해요. 자, 그랬을 때, 자,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데 세차 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시계 방향.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그리고 태양이 이쪽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에서 제일 멀 때지. 네. 여기는 제일 가까울 때지. 네. 근데 태양에서 가장 멀 때 있지.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런데
이 태양의 멀때를 원일점이라고 부르고, 자, 북반구에서는 원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아, 여름이에요, 여름. 북반구야, 알겠지? 네, 자, 북반구에서는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이걸 근일점이라고 불러.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북반구에서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져서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를,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가 겨울이면 동전 방향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가 봄, 여기가 가을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근데 이게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근일점하고 원일점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태양은 똑같이 이쪽에 있고, 자, 근데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변했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해. 이렇게 왼쪽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변해.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원일점이 겨울이 돼요. 그럼 봐봐. 태양에서 멀어졌는데 겨울이 됐지. 네, 근일점은 태양에서 가까운데 북반구에선 여름이야. 남반구는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알겠니? 그 네,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가을이 되는 거지? 네, 여기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가을, 봄이 되는 거지. 여기가 봄.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봐. 현재는 이렇게 돼요. 자, 그 원일점이 여름이에요. 현재는 원일점이 여름인데 태양과 먼 여름이지. 네, 멀 때 여름이야. 그러면 자, 여름은 더운데 다행스럽게 태양하고 멀지 현재. 네, 멀면은 여름이 더 막 덥지는 않겠지. 네, 그래서 덜 더운 여름이라고 할 수 있어. 태양하고 머니까. 근데 근일점은 보세요. 자, 겨울이지요. 자, 겨울은 추운데 태양과 다행히 가까울 때 태양과 가까운 겨울이야. 그러면 태양과 가까우니까 덜 춥겠지. 네, 덜 추운 겨울이에요. 그러면 얘는 있지. 연교차는 어때? 작지요? 네, 더울 때 덜 덥고 추울 때 덜 추우니까 그 온도 차이가 적을 거 아니야. 맞니? 네, 이게 현재야. 그런데 13,000년 후에는 자, 원일점이 겨울이 돼요. 북반구에서야, 북반구. 그러면 태양과 멀 때 겨울이지. 네, 자, 겨울에는 추운데 태양하고 멀어. 더 추워. 그래서 더 추운 겨울. 그 다음에 근일점은 여름인데 태양과 가까울 때 가까운 여름이야. 그림으로도 보면 태양과 더 가까운 여름이지. 네, 그래서 더 더운 여름이에요. 자, 더 더우니까 어때? 연교차는 크겠지. 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13,000년 후에는. 알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13,000년이 아니라 6,500년 후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어디가 봄이 되는지 어디가 여름이 되는지 알겠니? 음,
자,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지만 세차 운동 이 위에 꼭지가 도는 방향 있지?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꼭지가 도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네. 이제 6500년에는 이 꼭지가 내 가슴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팽이가 돌 때, 흔들리면서 돌 때, 팽이 꼭지가 내 가슴 쪽으로 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자, 어디가 겨울이냐면, 요 위치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하나씩 앞으로 당겨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도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세차 운동이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자. 자, 지워도 되죠? 네. 어, 자, 두 번째는, 자, 뭐가 나오니?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변해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야. 그러면 지구 자전축 기울기는 약, 자, 4만 천년 주기로, 4만 천년 주기로 기울기가, 자, 21.5도부터 24.5도까지 변한다야. 근데 현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기울였을 때, 이렇게 요게 23.5야. 수직으로부터 이거는 그러면 66.5도가 되겠지. 네. 그 수직에 연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현재보다 커질 때, 현재보다 작아질 때 이거를 두 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 그림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할 건데. 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일점이, 자, 기운 게 거의 조금밖에 안 기울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기울기가 거의 쬐끔밖에 안 기울었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근데 이 그림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커질 때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으로 오면 작아질 때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요거 원일점이 현재는 여름이라 그랬어요. 북반구야. 근일점이 겨울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이렇게 변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려놓고, 태양은 역시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 게 거의 태양 쪽으로 이렇게 누웠다고 보자. 거의. 여기서도 이렇게 거의 누웠어. 그러면 수직에 대해서 각이 커졌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왼쪽 그림이 오른쪽으로 갈 때를 커질 때라고 해석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갈 때를 작아질 때 해석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원일점. 자, 원일점은 역시 여름이에요. 근일점, 겨울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거야. 자, 가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질 때, 그러면 왼쪽 그림이 오른쪽으로 변할 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원일점은 똑같이 여름이라 그랬지. 네.
근데 여름인데 어떤 여름이냐면 태양 고도가 높아져요.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은 있지 낮의 길이가 길어져. 현재보다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름이 더운 때인데 더운 여름에 낮이 더 길어졌어. 그러면 더 더운 여름이지. 맞니? 네. 그리고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 고도가 더 낮아져요. 낮아진다. 태양 고도가 더 낮아지니까 밤의 길이가 더 길어져. 그러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겨울은 더 추운 겨울이 돼. 그러면은 연교차가 커져요. 현재보다 커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질 때야. 근데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작아질 때는 오른쪽 그림이 왼쪽 그림으로 변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원일점은 똑같은 여름인데 태양이 더 낮게 떠요. 태양 고도가 낮아진다. 근데 여름에 낮 길이가 낮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러면 여름은 더운데 더운 여름에 낮의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덜 더운 여름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자 근일점.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 고도가 더 높아져요. 현재보다. 그러면 태양이 겨울에 더 높게 뜬단 말이야. 그러면 낮의 길이가 길어져. 그러면 밤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네. 밤의 길이가 현재보다 짧아져요. 그러면 밤은 추운데 추운 시간이 적어지니까 덜 추운 겨울이 돼. 자, 덜 추운 겨울이 되면 연교차가 작아지죠. 이렇게 외우는 게 바로 이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야. 알겠니? 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어. 요거 지워도 될까요? 네. 세 번째. 자, 공전 궤도 모양이 변해요. 자,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공전궤도 이심률,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라고도 불러. 자, 이거는 약 10만 년 주기로 공전 궤도 모양이 변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그림은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봐. 자, 요 그림이 자, 이렇게 그렸던 그림에서 자, 지구는 역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원일점. 원일점은 역시 여름 북반구에서야 남반구는 계절을 다 반대로 써야 돼요. 근일점에서는 북반구에서 겨울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변하면 커질 때야. 공정궤도 이심률이 커질 때 또는 공정궤도가 더 납작한 타원을 그릴 때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그림이 돼요. 자, 이렇게 변하면서 태양은 이쪽으로 와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변해. 자, 원일점이 역시 똑같이 여름이고 근일점이 똑같이 겨울이에요.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 근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변하면 작아질 때라고 부르는 거야. 공정궤도 모양이 거의 원형으로 변해요. 원형으로. 자, 그 그림을 그리면은 거의 이렇게 변해. 그래서 자, 태양은 거의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 쪽으로 와. 그러면 이쪽이 그래도 원일점. 원일점 역시 여름. 여기가 근일점. 근일점은 역시 북반구에서 겨울. 그랬을 때, 자, 이 두 그림을 설명으로 이제 한번 볼 거야. 자, 봐봐. 동전 궤도 모양이 더 납작한 타원일 때. 자, 이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동전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질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하면 원일점은 여름이지요. 음, 그치? 네. 여름인데 태양과 더 먼 여름이에요. 자, 더 멀리 있으니까 덜 더운 여름이지. 네. 여름이 덜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구에 복사되는 멀어졌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과 더 가까운 겨울이야. 그러면 겨울은 추운데 더 가까워. 덜 추운 겨울이죠. 자, 덜 추운 겨울이고요. 지구에 복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거리가 가까워져서 증가해요. 그러면 덜 덥고 덜 추우니까 연교차는 작아지죠. 자, 이게 바로 공정궤도 이심률이 커질 때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전궤도 모양이 자 원형일 때, 자 공정궤도 이심률은 작아질 때야. 이심률이 작아질 때. 자 이때는 자 위에 거 해석을 전부 반대로 원일점은 똑같이 여름인데, 자 이게 현재란 말이야. 이게 현재였는데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죠. 네. 태양과 더 가까운 여름이 돼요. 그러면 태양하고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더운 여름이 되겠지. 그리고 지구에 복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커져요. 가까워졌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근일점은 겨울이에요. 근데 태양과 더 먼 겨울이잖아. 그래서 더 추운 겨울이 되고요. 그 다음 지구에 복사되는 태양 에너지가 증가해요.
아, 증가가 아니라 멀어졌으니까 감소라고 해야지. 감소. 그리고 더 덥고 더 추우니까 영교차는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야. 천문학적인. 이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태양 활동의 변화예요. 자, 태양 활동 변화.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구에 입사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러면 자,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되니? 올라가요. 상승하겠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태양 활동이 강할 때는 있지. 흑점수가 많을수록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밀랑코비치 주기.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읽어봐. 밀랑코비치 주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앞에서 배운 세 가지 현상이 있지. 네. 회차 운동, 자전축 경사각의 기울기, 그 다음에 공정궤도의 모양. 앞에 세 현상이 겹치는 주기가 있겠지. 네. 자, 이렇게 겹칠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 때, 납작한 타원궤도를 하면서 가장 멀 때 겨울이라면은 더 추워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겹치는 때 지구에 어떤 현상이 올 수 있냐면 지구에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지구 외적 요인이야. 알겠죠? 네. 지구 외적 요인의 이 문제 끝났어요.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을 볼 거예요. 자, 지구의 기후변화에 지구 내적 요인이 있어. 자, 지구 내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 내부에 원인이 생기는 거야. 자, 그때 첫 번째 지표의 변화가 생겨요. 자, 지표 변화 중에 빙하 면적이 감소했다고 보자. 자, 빙하는 하얀색이지. 얼음, 눈. 네. 자, 빙하는 반사율이 크거든. 빛을 반사시켜. 근데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이 감소해요. 자, 반사율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흡수율이 증가하는 거야. 태양빛을 흡수하는 게 증가하면은 기온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숲 면적이 감소했다고 보자. 숲은 있지. 광합성을 하면서 태양빛을 흡수하거든. 그러면 흡수율이 감소해. 태양빛의 흡수가 적어져. 그러면 반사율이 커져요.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되니? 하강하겠지? 네. 그 다음에 자, 사막화. 자, 사막화도 마찬가지예요. 습이 없어지는 거야. 흡수율이 감소해요. 그 다음에 반사율이 커져요. 그래서 기온이 하강을 해요. 선생님, 이 사막은 굉장히 뜨겁지 않나요? 근데 왜 기온이 하강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있지, 사막은 감대잖아. 엄청 추워. 더 추워요, 더. 자, 이런 게 지표의 변화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 투과성이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중에 특히 화산재가 자, 성층권까지 올라서 태양빛을 차단을 했어. 투과율이 변한 거지? 네.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태양빛을 반사시켜 버리니까
떨어져요. 기온이 하강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수륙 분포의 변화. 자, 대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육지가 움직여. 대륙 이동설에 의해서 육지가 움직이면서 바다와 육지가 모양이 변해. 그러면 기후 변화가 생기죠. 그치?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인위적인 현상이에요. 자, 인위적인 현상 중에는 어떤 게 있니? 과도한 경작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방목이라든지 벌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숲이 없어지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자, 온실기체 방출을 시키죠. 네. 그러면은 기온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알아두면 되겠지. 요게 바로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구 내적 요인까지도 끝났어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복사 평형을 배울 거예요. 복사.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그러면 자, 복사 평형이라는 걸 배워보자. 자, 복사 평형 이거는 있지. 흡수한 모든 에너지가 방출한 모든 에너지하고 같을 때를 우리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 자, 거기 비어있는 곳이 있지. 네. 거기에다가 그림으로도 그려야 되고 설명해 주는 것도 다 써야 되니까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실험 조그맣게 그린 다음에 한번 보자. 실험. 자, 여기에 백열등을 하나 켜요. 백열등이야. 백열등에선 열이 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거리마다 자, 이런 통에다가 온도계를 꼽아 놓고 검게 칠을 했다고 보자. 그래서 이게 A, B, C인데 검게 칠한 구리통에 온도계를 꼽았어요. 그래 놓고 온도를 측정할 거란 말이야. 시간에 따라. 그치? 음. 시간에 따라 온도를 측정해 보면 온도가 쭉 제일 높게 올라갈 게 누구니? A요. 그래, A가 가까이 있으니까 온도가 제일 높아지겠지. 네. 근데 온도가 계속 올라갈까? 전요.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춰요. 이게 A야.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야. 온도가 올라가다 멈춰요. C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온도가 제일 높게 멈추는 거는 A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여기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니? 온도가 올라가죠. 네.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느 때 올라가느냐면 흡수한 에너지가 방출한 에너지보다 클 때는 온도가 올라가겠지. 맞아? 네.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온도가 다 일정하지. 네. 왜 온도가 일정하겠어? 수,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나? 지구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니? 네. 그러면 지구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증거를 제시해봐. 증거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 온도가 일정. 그래, 온도가 일정. 맞아요. 그걸 보는 거야. 어떤 온도? 지구에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간대. 연 평균 기온이 약 1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 지구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지구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요 실험에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이 그림을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숫자 외우면 바보다. 이거 숫자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왼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아주 쉬운 말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예요. 당연히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밖에 없어. 다른 에너지는 안 오잖아. 그런데 오른쪽은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의 가장 쉬운 표현은 뭐냐면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왼쪽 그림에 여기가 지표고요. 여기가 대기야. 자, 보자. 태양으로부터 100%의 에너지가 들어왔어. 태양으로부터 100%의 에너지가 들어오다가 대기권에서 튕겨.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 들어왔다가 튕겨. 그 다음 지표까지 들어왔다가 튕겨. 이거는 반사율이에요. 반사율. 반사율이 30%야. 자, 반사된 양은 예성아, 저 반사율은 지구가 흡수한 걸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거는 절대 아니야. 그럼 봐봐. 100% 중에 30%는 흡수한 게 아니지. 네. 그러면 나머지 얼마를 흡수해야 돼? 70%요. 그렇지. 70을 흡수하는 거야. 그 70을 흡수할 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숫자를 써주는데 이 숫자를 보고 만들어야 돼. 자, 여기 중에 이렇게 2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50이야. 자, 그러면 20%는 누가 흡수한 거니? 대기, 그렇지. 대기가 흡수한 거야. 그 다음에 50%는 지표요. 지표가 흡수한 거 맞아요. 근데 오른쪽을 잘 봐, 이제 오른쪽. 오른쪽은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자, 이렇게 23. 자, 요거는 잡열. 그 다음에 7. 이거는 대류 전도. 그 다음에 자, 102. 102 복사야. 그 다음 요게 12. 그 다음 요게 58. 자, 이거 다 퍼센트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야. 둘 다 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94. 자, 요걸 보고 있지. 자, 요거는 둘 다 복사예요. 복사. 이것도 복사. 자, 근데 지금부터 요 그림을 가지고 있지. 선생님이 만들 거야. 근데 이 그림의 숫자는 예선아 저 숫자는 이제 문제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저 지금 선생님은 숫자로 써줬지만 저게 A, B, C, D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따지는지 잘 봐. 대기를 따질 거야. 대기.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하고 방출한 에너지를 얼마씩인지 따질 건데, 자, 흡수한 에너지는 어떻게 따지냐면 화살표가 끝이 대기로 들어온 것만 다 더하면 돼. 화살표 끝이 대기로 들어온 거라 그랬다. 네. 왼쪽 그림에서 몇 개 보여? 요게요. 어? 몇 개? 요게요. 선생님이 화살표 시작점이 아니고 화살표 끝이 대기로 들어온 거라 그랬지. 네. 몇 개 보여요? 어, 이거 제대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저거 외울 수 없어, 숫자.
자, 선생님이 화살표 끝이 대기로 들어온 거라 그랬지? 네. 4개 보여야 돼, 4개.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표시를 해볼 테니까 봐봐. 요게 끝이 대기로 온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래, 저 4개를 찾아야지. 이해됐어? 네. 자, 화살표 끝이 4개. 그럼 숫자 불러보자. 맨 처음에, 자, 20% 흡수했지. 네. 그 다음에 23% 흡수했지. 네. 7% 흡수했지. 네. 102% 흡수했지. 이거 다 더해봐, 얼마야? 152. 네, 152%. 그러면 20%는 누구로 흡수했냐면 태양으로부터. 태양에게서 흡수한 거고, 이거는 지표에서 잠열로 흡수한 거고, 이거는 대류 전도로 흡수한 거고, 이거는 지표의 복사로 흡수한 거예요. 알겠지? 네. 자, 이제 대기가 방출한 거를 찾을 건데 잘 봐야 돼. 대기가 방출했다는 얘기는 화살표의 시작점이 대기에서 나간 걸 다 더하면 돼. 화살표의 시작점이 대기에게서 나간 거 몇 개 보여? 화살표 시작점이 대기에서 나간 거 아직도 못 찾겠어? 2개잖아, 2개. 요거하고 요거. 시작점이 여기잖아. 네. 그거 말고 대기에서 시작한 거 있어? 어? 아니, 아니요. 없잖아. 저 2개지. 그럼 더 할 거야. 58%와 94% 더해봐. 몇 퍼센트야? 152. 봐봐. 152%. 이게 맞아야 된단 말이야. 58을 어디로 버렸니? 우주로 버렸죠? 네. 100이 바깥이니까 우주야. 94는 어디로 버렸니? 어, 지표로 버렸잖아. 땅으로. 이게 온실 효과율이에요. 지구에서의. 온실 효과율. 그 다음에 이제 지표로 따질 거야. 지표도 이게 맞아야 돼요. 흡수는 자 화살표 끝이 지표로 떨어진 거 다 더하면 돼. 자 화살표 끝이 지표로 떨어진 거 몇 개 보여? 2개요. 그렇지. 뭐하고 뭐. 50, 그리고 94요. 그렇지. 이제 좀 찾아지네. 그러면 얼마야 이거? 144요. 네, 144. 자, 50은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태양에게서 받았죠? 네. 태양에게서. 94는 대기에게서 받았지? 네. 대기가 지표로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방출. 자, 방출은 화살표 시작점이 지표에서 나간 화살표를 다 더하면 돼. 몇 개 보여? 화살표 네. 시작점이 지표에서 나간 건 4개. 그렇지, 4개예요. 불러봐. 23, 7, 102, 12요. 그렇지, 12. 이거 다 더해봐. 얼마인지. 144요. 봐봐,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23은 어떻게? 잠열로 버렸어요. 지표에서. 이거는 대류 전도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건 지표 복사로 버렸어요. 이거는 복사로 우주로 버렸어요. 우주로. 자, 그러면 지구 전체로 따져볼 거야. 지구 전체로 흡수한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게 20%와 50% 흡수했지. 네. 70을 흡수한 거야. 20은 대기가 흡수했고요. 50은 지표가 흡수했어요. 근데 방출은 자 우주로 나간 화살표 몇 개 보여? 2개. 2개 보이잖아. 이거 더해도 70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누가 버렸냐면 지표가 우주로 버렸고 얘는 대기가 우주로 버렸잖아. 그치? 네. 자, 이렇게 해서 딱딱 다 떨어져야 돼, 이렇게. 이게 복사 평행이란 얘기예요. 이해되냐, 안 되니? 됐어요. 자, 이 중에 각각 숫자를 막 A, B, C, D로 막 이렇게 바꿔도 풀 수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은 복사 평행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장 보자. 마지막 장 보면 지구온난화 나오죠? 네. 지구온난화가 2단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는 지구에 뭐가 증가하냐면 온실기체가 증가하여 온실기체 증가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불러. 그러면 자, 온실기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CO2 이산화탄소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자, 메테인, 그 다음에 CFC 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기여도가 제일 커요. 가장 큰 기체야.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기여도가 왜 가장 크냐? 농도가 제일 커요. 농도가 제일 크기 때문이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높아져. 자, 그러면 자, 연도에 따른 자, 이거 봐봐. 연도에 따른 CO2 농도의 변화를 보면은 있지? 이렇게 변한다. 급격하게 연도가 증가할수록 많아지지. 네. 근데 여기를 잘 봐,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볼 거야, 확대. 자, 확대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자, 봐봐.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자,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을 다 있잖아.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왜 겨울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느냐면 난방연료 연소야. 우리 추우니까 어때? 불을 떼야지. 네. 우리 가스 태우고 뭐 석탄 태우고 이런 것들 다 이산화탄소 발생하거든. 그리고 요 아래점을 이으면 뭐겠니? 열흘. 여름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왜 줄어들어? 음, 광합성. 난방. 광합성 하면서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하잖아. 알겠지? 네. 요게 북반구예요. 북반구. 자, 북반구에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굉장히 심하게 변하지. 네. 근데 남반구는 있지? 이렇게 변해. 자, 남반구는 자, 요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거꾸로 변한다, 이렇게. 이게 남반구인데, 남반구는 자, 높아졌다, 낮아지는 게 어때요? 더 작지? 네. 근데 왜 반대로 남반구에서 낮을 때 북반구는 높고 북반구에서 높을 때 남반구는 낮냐면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예요. 알겠니? 네. 그러니까 북반구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오히려 낮아. 알겠지? 네. 그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자 연도에 따라 뭐를 그려보냐면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연도에 따라 연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을 보면은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자 이 추세는 어떠니? 높아지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연도에 따라 또 인천의 해수면 높이 인천의 해수면 높이를 측정해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야.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 추세는 어, 증가하고 있니?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연평균 기온도 증가하지만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지는구나. 그쵸? 네. 자, 그러면 온난화 영향이 있어요. 영향. 어떤 영향이 있냐면 첫 번째, 그게 빙하가 면적이 감소해요. 자, 극빙하가 녹으면서 바다로 유입이 되겠지. 네.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자, 해수면 상승하면은 육지 면적이 감소하겠지. 네. 육지 면적이 감소하면 경작지도 어때? 우리 농사 짓고 하는 면적도 줄어들 거 아니야. 네. 자, 그래. 이렇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지대는 침수가 일어나지. 네. 맞아요. 저지대 침수. 그 다음에, 자, 이상 기후 현상. 빈번하게 일어나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태풍의 발생 빈도가 커져. 자, 태풍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훨씬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식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식생의 변화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추운 지방에서는 사과가 잘 자라지 않거든. 네. 근데 온난화가 되면서 추웠던 지방도 따뜻해져 보니까 거기서도 사과가 잘 자라. 이런 게 식생이 변한다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열대 질병이 확산이 돼요. 열대 질병 확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영향이야. 그럼 대책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대책은 자, 첫 번째. 자, 과도한 경작이나 방목, 벌목을 등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숲의 면적을 늘려야 돼. 나무 심기 뭐 등등 해고. 그 다음에 국제적 협약이 필요해요. 국제적 협약. 즉 무슨 얘기냐면 CO2 배출을 줄이자, 탄산가스를 적게 배출하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지구 온난화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 아니요.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요? 네.